영업인들을 위한 11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 뉴스. 채널 추가하시면 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여러 녹취를 공개해온 민주당인 명 씨의 목소리가 담긴 새로운 녹취를 어제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명 씨가 출마 예정자들에게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입니다. 대가성 돈거래로 수천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모레 14일 열립니다. 2022년 60일 지방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2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2명도 뒤이어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재판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재판 생중계를 두고 재판부가 고심하고 있는데요. 과거 주요 사건들의 경우 재판 사흘 전에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르면 오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은 구속이나 압수수색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공권력이 공영 언론을 장악했다는 비판도 계속됐습니다. 대통령 관련 의혹 보도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명예훼손 사건으론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잇따랐습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 없이 의사단체 2곳만 참여했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당사자 없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하며 실효성의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의료계에선 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 없이는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지역에서 적군 5만 명과 교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신들은 북한군과 러시아군을 합한 5만 병력이 곧 전투에 투입될 거라 밝혔는데 북한군이 실제로 전장에서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뒤 곧바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집행할 책임자인 국경차르를 발표한 데 이어 대규모 추방 공약을 설계한 인사를 정책 담당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지난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명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큰 비트코인의 가격이 새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쯤 87,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 산업에 대한 육성 공약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해 매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가상화폐 육성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비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정지를 통보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사면임 승인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를 판매하는 점포에서는 이걸 취급할 수 없는데 꼼수로 거래하거나 싼 값에 상품권을 많이 사들인 뒤 다시 팔아서 돈을 번 곳들이 적발됐습니다. 전국의 전당포를 돌며 두껍게 도금한 은팔찌를 금팔찌라고 속여 억대의 돈을 챙겨 달아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금값이 강세를 보이자 도금 제품 사기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도금 제품을 이용한 사기는 금값이 강세를 보이면 심심찮게 일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커큐민 성분의 영양제 2위 상품 속에는 AI 의사가 영양제를 든 이미지와 연구실 사진 등이 들어가 있고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58종 중 16종이 이런 AI 의사를 제품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에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AI가 처방전을 발급해 의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수 아이유씨가 악성 댓글을 다는 누리꾼 일명 악플러들에게 또 한 번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또 불법 합성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람 등 18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여기엔 아이유씨가 북한의 간첩이라는 간첩설을 퍼뜨린 누리꾼과 히트곡의 표절 의혹을 제기한 이도 포함됐으며 아이유씨와 같은 중학교를 나온 동문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동덕여대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학생들의 반발에 대학 측은 학교 미래를 위해 검토되는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 결정된 건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경제어려인 4,050대 중장년층 직장인 사이에서 권고사직 칼바람이 불면서 45세 정년을 의미하는 이른바 신사오정 시대가 왔다는 기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4,050대 실직자 중 비자발적 실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0.8%로 10년 전에 비해 8.5%포인트 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권고사직으로 일컫는 명예퇴직, 조기퇴직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비중이 18.8%로 다른 연령대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하늘을 나는 택시, 이른바 도심항 공교통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내년부터 서울 도심에서도 실증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드론 택시라고 불리는 도심항 공교통 UAM 사업인데요. 올해 전남 고흥에서 1단계 실증 작업을 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2단계 실증 작업이 시작됩니다. 비만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BMI 즉 체질량 지수입니다. 우리는 현재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이 기준을 27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은 BMI 30, 중국은 28, 우리나라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봅니다. 건강보험공단 산하연구원이 우리나라 비만 기준을 BMI 27 이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연출한 영화 글래디에이터 2가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내일 개봉하는데요. 개봉 일주일 전 전체 예매율 1위에 오른 데 이어 사전 예매량이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7만 5천 장을 넘어서는 등 24년 만에 2편 공개에 영화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유럽 최대 규모의 음악 시상식은 TV 유럽 뮤직 어워즈 2024에서 이관왕에 올라 다시 한번 세계적인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BTS의 멤버 지민과 걸그룹 르세라핌도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낮에는 평년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출근길에는 10도 안팎으로 출발했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능 날인 목요일에도 대체로 온화해서 추위로 인한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